여름 해는 참 뜨겁지 않나. 이맘때면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집 안에만 있고 싶어진다. 오늘도 한 손에 부채를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렇게 밝은 웃음은 언제쯤 내 집에서 나왔을까? 아, 벌써 10년이 넘었나. 내 딸 말이야. 나이 40 가까이 되도록 자기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애다. 지난 생일 때의 일이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소고기를 손질하고 버터를 써서 케이크까지 직접 구웠다. 손도 자주 떨려서 시간이 2배로 걸렸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성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생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상을 차렸다. 촛불까지 켜놓고 딸을 기다렸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다. 문자 하나 왔다. 엄마, 미안해래. 회사 일이 터져서 못 간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문자. 대신 내일 아침에 내려와서 반찬만 챙겨가도 될까?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밥이 식어가고 있었고 미역국은 자꾸 식으려고 했다. 내가 불을 붙였던 촛불도 어느새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구도 없는 그 자리에 다음 날 아침 딸이 왔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다.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보더니 그냥 담아갔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부엌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봤다. 혹시 몰라서 밥도 좀 가져가라고 했다. 얼마나 가져가면 되냐고 묻지도 않고 큰 통째 들어갔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엄마 이거랑 이거 다음에 또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게. 그리고 가버렸다. 문을 닫는 소리가 참 크게 들렸다. 나는 거기 서 있었다. 비어버린 냉장고를 보면서. 나는 그때 느꼈다. 딸은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는 거. 그런데 나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항상 맞춰왔다. 남편이 저녁 6시에 집에 온다고 하면 5시 50분부터 밥을 푸고 있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태우고 밥을 보온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몇십 년 동안 기억했다. 생선국, 계란말이, 미역오이 무침,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해마다 생일이 되면 새벽부터 준비했다. 미역을 불리고 멸치국물을 끓이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 담아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피웠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딸이 음악학원에 다닌다고 하면 피아노 레슨료를 위해 이웃 아줌마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다. 내 손은 항상 거칠었다. 그리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은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다. 밥도 남은 밥을 먹고 반찬도 남은 것을 먹고 옷도 가족이 다 입은 것을 내가 입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랑이라고 믿었다. 한데 이제 나는 무엇을 받았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받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다. 딸의 목소리는 자꾸 날카로워졌다. 어릴 땐 예쁜 목소리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아들은 아메리카 가서 전화도 잘 안 한다. 명절이 되면 카톡 메시지나 보낸다. 힘내세요, 엄마. 그런 식의 메시지. 남편은 10년 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가버렸다. 내가 이렇게 맞춰가며 살았는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 내 인생이 정말로 이게 맞나? 내가 놓친 게 뭘까? 요즘 밤중에
자다 깨곤 한다. 3시쯤 되면 눈이 휘어진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천장을 보면서 나는 누가 날 이렇게라도 받아줄까 생각한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내가 준비한 밥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물을 떠다주고 손이나 잡아주는 누군가. 혼자가 아닌 그런 누군가 말이다. 하지만 집은 조용하기만 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웃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집의 밥상은 이제 나 하나를 위해서만 차려진다. 그것도 자주 차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자 먹는 밥을 위해 매번 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보온밥솥에 남은 밥을 데워 먹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밥을 매일 새로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주 일이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좀 떨려 있었다. 엄마 나 좀 힘든데 들어줄 수 있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10년을 기다린 것 같았다. 드디어 딸이 나한테 기대는구나 싶었다. 내 딸이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다. 1시간을 넘게 들었다. 회사에서 자기가 밀렸다고, 상사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봐. 저런 건 어떨까? 조언도 했다. 내가 살아온 60년을 총동원해서 딸을 위로했다. 내 경험을 나눴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줬다. 내 인생 전체가 딸을 위한 조언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다. 딸한테서 어떻게 되었냐고 안부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혹시 또 귀찮게 여길까봐,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싶어서, 내가 참견했나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다. 대신 며칠 후에 문자를 보냈다. 딸아 엄마가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는데 올 때 가져가. 그 문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내 문자의 답장은 이틀 뒤에 왔다. 알겠어. 딱 그 한마디였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 앞에서 그 반찬을 3번이나 다시 담았다. 상할까봐. 반찬을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다. 결국 내가 그것들을 먹어야 했다. 하나씩. 날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내가 먹으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반찬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딸이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 내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제 딸한테는 나일 필요도 없고 엄마일 필요도 없는 걸까? 그냥 가끔 반찬을 챙겨가는 냉장고 같은 존재일까? 나는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들을 했다. 천장을 보면서. 그리고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내가 아플 때를 생각해봐. 지난 겨울에 내가 독감에 걸렸었다. 사흘을 누워만 있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실 정도였다. 고열이 나서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였다. 딸한테 전화를 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러가면서. 딸아 엄마가 좀 아픈데. 목소리가 떨렸을 거다. 딸의 대답은 빨랐다. 빠르고 차가웠다. 엄마, 약 먹고 쉬어. 가정의학과에 가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욕실에서 토했다. 한밤중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욕실로 가야 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이 혼자 일어나고 혼자 움직였다. 나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가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나를 부축했을 텐데, 아들이 옆에 있을 때는 아들이 도와줬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였다. 욕실 타일 위에서 추워서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이웃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다. 가정의학과에 데려가 달라고. 아줌마는 올 수 있냐고 묻지도 않고 왔다. 5분 안에 나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갔다.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다. 내 딸보다 이웃 아줌마가 더 내 엄마처럼 느껴진다는 걸. 그건 참 슬픈 일이었다. 내가 평생을 위해준 딸보다 이웃인 아줌마가 내 곁에 더 가깝다니.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도 나는 울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나왔다. 의사도 내게 물었다. 가족이 없냐고. 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처방전을 썼다. 나는 이제 좀 체념했다. 딸은 받는 것에 익숙한 애구나. 그리고 나는 평생을 맞춰왔으니 그렇게 살다 가는 거겠지.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받는 역할을 한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딸은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중에 3시가 되면 여전히 깬다.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받기만 하는 딸도, 이제 줄 것도 없는 나도 아닌 그냥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말이다. 내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불러줄 누군가를 말이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밤을 새운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런데 어제 일이다. 손주가 나를 찾아왔다. 딸 아들이다. 중학교 다니는 애가 나한테 와서 할머니 오늘 뭐 해라고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랑 같이 있자고 했다. 우리는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었다. 그 애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수학이 어렵다고, 친구가 자기한테 똑같이 하지 말래도 계속하면 화난다고, 친구가 자기 물건을 자꾸 가져간다고, 그런 작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들었다. 그냥 들었다. 하나도 제대로 된 조언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구나. 그렇군. 힘들겠네. 이 정도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애가 말했다.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 할머니는 나한테 뭐라 안 해. 그 한마디가 나를 흔들었다. 평생을 뭔가 해줘야 한다고,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충분할 수 있다는 게 이제야 믿어진 것 같았다. 내가 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거구나. 그냥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손주와 우리는 계속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있었다. 손주는 내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게 바로 관계구나. 뭔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나는 손주의 어깨에 내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생각해봤다.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딸이 받기만 하고 나한테는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지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딸도 자기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받아주는 것도 주는 것 아닐까? 내가 받으면 딸은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딸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나는 이제 딸이
올 때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가 먼저 간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딸이 거기 없어도 괜찮다. 남편이 있던 시절처럼 딸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반찬을 담아가고 밥을 담아가고 가끔은 옷도 담아간다. 내가 딸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살게 해준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사랑이라고 이제 믿는다. 3시에 깨는 밤들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3시에 깨서 천장을 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손주가 자는 모습을 생각한다. 그 애가 나한테 편하다고 말했던 목소리를 생각한다. 그 목소리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내가 받기만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내게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을 맞춰왔던 내 인생이 혹시 누군가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맞춤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딸이 반찬을 가져가는 것도 내가 주는 사랑의 표현이고, 손주가 나한테 기대는 것도 내가 주는 안정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딸의 인생도 내 인생만큼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딸도 받기만 해서 미안해하는 건 아닐까? 딸도 자기가 뭔가 안 해줘서 미안해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받아주면 딸도 자기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딸의 반찬을 받는다. 떡을 받는다. 커피를 받는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서 미안해하지 않는다. 대신 고맙다고 말한다. 정말로 고맙다고. 그리고 손주한테는 좀 더 자주 연락한다. 뭐 하냐고. 학교는 어땠냐고. 진짜 듣고 싶은 말만 묻는다. 그러면 그 애가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한다. 장황하고 쓸데없고 때론 반복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나는 계속 듣는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면 되는 거라는 걸. 그것만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밤중에 3시가 되면 여전히 깬다. 혼자라는 생각도 여전히 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혼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준비한 밥을 누군가 먹을 수 있고,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사랑이라면, 그게 내 인생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씩 변했다. 혼자라는 게 두렵지만은 않게 됐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옆 사람이니까. 내가 주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 오후 나는 손주한테 물었다. 할머니가 없으면 힘들어. 손주가 웃으면서 말했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지금 괜찮아.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쓸모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았지만 그 주는 것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애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인생을 산 보람이 있다. 나는 이제 알았다. 평생을 맞춰왔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만 잘못된 사람을 맞춰주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딸은 받는 것에 익숙했지만 손주는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 애는 힘을 내고 그 애는 자라고 있었다. 내가 뭔가 해줄 때가 아니라 그냥 있어줄 때 그 애는 더 잘 자라고 있었다. 밤중에 3시에 깨면 더 이상 그렇게만 절망하지 않는다.
가끔은 일어나서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한다. 손주에게 어떤 반찬을 해줄까? 딸에게 무엇을 사가줘야 할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잠이 다시 들어온다. 그 천천히 오는 잠 속에서 나는 이제 편하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했다. 내가 받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내가 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주는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살찌우고 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인생. 요즘 나는 조금 더 행복하다. 딸과의 관계도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딸도 이제 가끔 내게 먼저 연락한다. 아무 이유 없이. 엄마, 요즘 어때? 엄마 감기는 없어. 그런 문자 받으면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다고 느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 그게 관계라는 걸 알았다. 혼자라는 게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 안에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나를 혼자가 아니게 만든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정말로 혼자가 된다면 그땐 아마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들이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반짝일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반찬들처럼, 내가 해준 말들처럼, 내가 옆에 있어준 그 시간들처럼, 밤중에 3시가 되어 깨는 날들도 이제 괜찮다. 그 시간들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안다. 내가 평생을 맞춰왔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의 가슴 어딘가에 따뜻하게 살아있다는 걸. 이제 나는 내일을 기다린다. 손주와 보낼 시간을 생각하고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내가 받지 못한 것들은 물론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로 남은 인생을 채우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찾은 행복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딸을 보면서 아파했지만 결국 내가 배운 건 다르다. 내가 맞춰주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충분하다. 딸과 내가 대화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딸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물을 때 나는 이제 조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래, 힘들겠네라고 말한다. 그러면 딸도 좀 이완되는 것 같다. 딸도 나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남편은 외졸 중으로 갑자기 가버렸고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고 딸은 자기 인생으로 바쁘다. 그게 누군가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이제 손주를 더 많이 본다.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이다. 내 딸이 되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손주가 대신해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손주가 나한테 기대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나한테 편하다고 말할 때 나는 느낀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해는 여전히 뜨겁지만 조금 덜해진 것 같다. 나도 조금 덜 힘들어진 것 같다. 3시에 깨는 밤도 줄어들었다. 가끔은 아침까지 자기도 한다. 아침에 깨면 손주의 문자가 와 있다.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야? 그 문자만 봐도 내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뭔가를 계획한다. 반찬을 뭘 해줄까? 어디를 가볼까? 손주와 함께할 날을 생각한다. 내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벌었지만 남편이 간 후로는 내 연금으로만 산다. 많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손주에게 어떤 간식을 사줄 수 있을까? 딸에게 어떤 선물을 사줄 수 있을까? 내 연금도 누군가를 위해 쓸 때 그제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깨달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걸. 받으면 한순간이지만 주면 오래 간다. 내가 주는 밥은 한 끼이지만 그 밥이 누군가의 기억이 되면 평생 간다. 내가 주는 말은 한마디이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면 평생 그의 마음에 남는다. 내가 주는 시간은 몇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누군가의 행복이 되면 그것도 영원하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후회가 줄어들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받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주는 것들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받는 것에 익숙한 딸도 결국은 내가 주는 것들 위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위에서 딸도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있다. 내가 주는 사랑이 세대를 거쳐 흘러간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밤중에 3시가 되면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대신 생각한다. 내일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편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잠이 들어온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일어난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내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있다. 손주가 있는 한 나는 할머니가 될 수 있다. 딸이 있는 한 나는 엄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을 필요로 하는 한 나는 그 손을 내밀 수 있다. 그것이 내 존재의 의미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평생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딸을 보면서 나는 이제 화내지 않는다. 대신 이해한다. 딸도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받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딸도 딸의 자식을 위해 뭔가 주고 있구나. 그것이 나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도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딸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지켜본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딸을 돕는다. 요청이 없어도 선물을 보낸다. 딸의 생일이 되면 미역국을 끓인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딸이 나한테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딸이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쓰기로 했다.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다. 그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보람차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딸도 결국은 이 세상에 뭔가를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딸의 자식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내가 주는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도 언젠가는 줄 수 있게 된다는 걸.
딸이 이제 내게 먼저 연락하고, 내게 먼저 뭔가를 건네고, 내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건 아마도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딸의 반찬을 받고 고마워하고, 딸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딸의 말을 받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딸도 변했을 거다. 내가 주기만 하던 것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을 거다. 그래서 이제 딸도 가끔 내게 준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내가 받으면서 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딸이 주는 쪽이 되어 행복해하는 걸 봤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내가 평생을 맞춰왔던 것이 정말로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주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마음에 받는 문을 열어줬다는 걸. 그리고 그 받는 문이 이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딸도 이제 주는 것에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건 아마도 내 인생 전체에서 나온 선물일 거다. 내 사랑이 세대를 이루며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나는 이제 믿는다. 밤중에 새 시가 되어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 대신 감사한다. 받을 수 있어서, 줄 수 있어서, 누군가의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어서.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사랑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가슴 어딘가에서는 따뜻하게 살아있는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말로 충분하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